자, 그러면은 지전에 그렸던 요 형상에다가 추가를 시킬 거고요.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요거는 지우고 어차피 이제 가로로 가야 돼요, 프린트는. 왜냐면 이제 입체도가 옆에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사이즈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크기가 너무 작아요. 작아서 요거 테두리 선 좀 늘릴게요. 이제 크기 좀. 그래서 어떻게 늘리냐면 우선 기존에 있는 요 사각형 있잖아요. 직사각형. 그리고 요 장비 번호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있죠. 얘는 옮기세요. 뜯어가지고 뜯어서 옆으로 좀 잠시 빼놓으시고 이렇게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것도 빼놓으시고 이렇게 잠시 이동. 그리고 얘를 이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기존에 있는 요 내가 그렸던 도면을 이동시켜 가지고 우선 사이즈 위치를 좀 대충 크기, 그러니까 위치를 대략 좀 파악을 좀 해야겠죠. 근데 딱 봐도 작죠 지금. 너무 작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키웁니다. 한 150% 키울게요. SC 명령어를 이용해서 SC 명령어 스케일이죠. 얘를 이용해서 한 150% 1.5 정도 키워주시고 다시 얘를 갖다 붙여요. 됐네 이제. 딱 적당하네. 1.5배 1.5배 정도 키웠으면 저거를 1.5배 키운 상태에서 나머지 얘네들도 갖다 또 붙이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보조선 이용하시면 되겠죠. 보조선 이용하시고 그래서 보조선 이용해서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수정 작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하판, 그리고 요거 타이틀명을 좀 키우실래요? 요건 한 1.2 정도 키워주시고 타이틀이 좀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이렇게 우선 수정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SNAP 엔터, 그 다음에 S 엔터, I 엔터,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마우스 포인트가 삐딱하게 꺾여 있으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밑에 스냅 오프. 자, 여기 보세요. 스냅이 켜져 있으면 라인 명령어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춤을 추죠. 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 이게 불편하죠. 이게 따다다 춤을 추는 이유가 요게 스냅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걔를 꺼주시면 되겠고, 우선 가로 세로가 70, 70이잖아요. 자, 70, 70의 높이가 23이네요. 그러면은 라인 명령 이용하셔서 직경 모드 활성화 시키시고, 우선 레이어 설정 외형선 라인 명령을 집어넣으시고, 우선 직경 모드 가로 70, 가로 70, 가로 70, 세로 23,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23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F5번 눌러가지고 다시 이번에 평면도를 70에 70이죠. 70에 70에 70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F5번 눌러가지고 23에 70 이렇게 해서 우선 6면체 형상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입체도 그리실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깎는 개념으로 빼는 방식.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공하는 것처럼 이 도면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면체를 그려놓고 두 번째 우리가 뭔 작업을 했냐? 이거 못따기 또는 드릴 작업을 했어요. 드릴 작업. 그러면 여기다 원 4개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못따기 작업을 하셔도 되겠죠. 자, 못따기는 여기가 되겠죠. 위치가 여기가 이제 못따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C5짜리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C5짜리. 그럼 C5짜리 수직선은 어떻게 그리냐? 자, 색상 달리하시고, 보조선 역할이니까 색깔 달리할게요. 자, F5번 눌러서 평면도 잡아주시고, 평면도 간단해요. 이쪽 방향으로 5mm, 반대쪽 방향으로 5mm,
그다음 연결 이렇게 해서 삼각형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5mm, 5mm, 가로 5mm, 세로 5mm, 그 다음에 끝점 연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또 밑으로 쭉 내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또 아래쪽까지 연결.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지우거나 트림을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못따기는 완성이 된 거죠. 요렇게까지 1차 실행. 5mm, 5mm, 5mm. 참 아쉽다. 여기다가 원점 마크도 표시할 수 있는데 원점 마크도 표시할까요? 이게 여러분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저만 그냥 그려놓을게요. 원점 마크 아시죠? 이 엘립스를 이용해 가지고 원점 마크를 여기다가 표시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선은 이제 가상선으로 해서 원점 마크를 표시하겠다. 그래, 타원 그리기는 EL이죠. EL 엔터, I 엔터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고 라인 명령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칭을 이용해서 색깔을 입혀주시면 되겠죠. 저 반대 모양이었나?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점 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팁.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점까지 표시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보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선 원을 그려놓고 할게요. 원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 9mm씩이네요. 9mm, 9mm. 그러면 똑같아요. 방식은 보조선 그려놓으시고 색깔 달리 보조선 그려서 여기다 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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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mm 이런 식으로 그 원의 중심점에 보조선을, 그러니까 원의 중심점까지 보조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9mm, 9mm. 이런 식으로 보조선들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끝점에 맞춰서 엘립스, EL 엔터, I 엔터, 그 다음에 끝점 찍고 반경값. 여기 파이 몇 파이죠? 9파이죠. 9파이면 4.5. 방향값 4.5고 직경값 옵션 이용하면 9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하나만 그리세요. 하나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복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끝점 찍고 4.5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를 복사, 카피 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주신다. 그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자,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요. 여기 원의 중심점을 이용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연결. 자, 우선 보조선 지우고 할게요. 보조선이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보조선 지우고. 아이고, 원을 지우면 안 되죠. 보조선 지워주시고. 다시 색깔은 원위치 초록색으로 바꿔주시고 라인 명령 이용해서 이렇게 끝점을 연결시켜주면 되죠. 끝점 연결. 연결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커팅되는 부분은 얘는 이제 잘라줘야 되는데, 우선 이거 나중에 자르세요. 이거 안에만 자릅시다. 이거 원은 냅두시고, 아직 원 건드시면 안 돼. 이렇게만 잘라주세요. 우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24 그려야 되잖아요. 24. 그러면 우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간점을 이용해서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게 이제 보조선이 되겠죠. 보조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중간점 있죠. 중간점 잡고 돌리시면 돼요. 20이면, 자, 24면은 12죠. 한 방향 12. 12, 그 다음 12, 그 다음 24, 24.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리시면 됩니다. 끝점 연결. 이런 식으로 또 사각형 돌려주면 되죠.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12, 12, 그 다음에 24로 쭉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센터에다 정확하게 사각형 그려집니다. 거기까지 해서 또 마무리 해주시고. 우선 여기 그 F5번 눌러가지고 좌측면도 또는 우측면도 잡아주시고, 얘를 밑으로, 우선 얘는 7mm, 7mm 내려주세요. 이렇게 7mm만큼 밑으로 선을 밑에 7mm만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카피트 세이제 이 선 두 개, 이렇게 두 개 카피 떠가지고 얘를 밑에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연결시켜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요게 이제 안쪽 형상 표현 끝. 아, 얘도 내려야 되는구나. 여기도 내려야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7mm 선 그려주시고, 보조선 요 양쪽에 있는 요 대각선을 잡고 마찬가지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저 바깥쪽도 표현이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요거 이 원 드릴구멍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요 선도 그리세요. 7mm씩 해서 요 보조선 그렸으면 7mm. 다 됐으면 이제 원 4개 있잖아요. 타원. 얘를 또 복사하세요. 카피 7mm만큼 우선 1차 복사하시고, 똑같아. 방식은 여기 끝점 찍고 밑으로 여기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린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울 거예요. 필요 없다 싶으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아, 형상이. 근데 얘네들은 필요 없겠다. 여기 필요 없고, 요거는 좀 애매하네. 여기도 안 보이네. 아, 안 보이네.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다 이게 윗면이잖아요. 윗면인데 여기 아랫면이고, 아랫면이 좀 다 가려지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 필요 없고, 얘네들은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우세요. 세 개는 눈에 보이지 않네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자르세요. 이제 자르시고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있죠. 끝점 여기 연결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이쪽도 연결시켜 주시고. 그럼 대략 형상 나오는 거죠? 이미지가 좀 구체화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얘가 문제예요. 얘네들은 뭐 특별히 보이지 않으니까 바닥면 다 지워버리시고 이렇게 수직선만 연결시켜 버렸거든. 근데 요게 이제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 트림을 잘라야겠네요. 얘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고, 요거는 자르면 안 되겠다. 얘는 여기를 잘라야겠네. 여기 자르셔야겠고, 이렇게 바깥쪽을.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겠죠. 연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드릴구멍이라 보시면 돼요. 자,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보세요. 다 못 하신 분도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세요. 저기 저 보이는데 원호가 밑에 이렇게 반대로 돼야 돼. 요거요? 요거 잠깐만요. 밑에 거. 요거요? 아니 저 얘요? 아까 고원에 밑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알지, 제가 다 안 했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요거 얘가 이제 필요한데, 요 치수를 좀 재보고요. 7mm? 여기는 7mm가 나오면 안 돼. 여기는 7. 아까 9.6이었죠. 9.6이니까 0.4를 더 집어넣었으니까 0.4만큼 더 들어가야 돼요. 드릴구멍이. 그래서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0.4만큼 더 이렇게 들어가주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예요. 이거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여기만큼 0.4만큼 원을 하나 더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으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게 뭔 말이냐, 지금 지적하셨던 그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현재 7mm만큼 내려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4만큼 더 이제 선을 더 그리세요. 0.4만큼 더 선을 더 그려주시고, 0.4. 그 다음에 이 원을 요 0.4만큼 내렸던 곳 하나 더 그리시면 돼요. 여기 0.4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형상이 100%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부분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 끝.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은 여기 0.4만큼 내린 라인에다 그리는 거예요. 7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요거 선들 다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원본 이거 냅두시다. 이건 축소시키지 말고 이렇게 냅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합판 끝난 거예요. 합판 끝난 거고, 끝나셨으면 SNAP S엔터 치셔가지고 이제 원산복귀 시키시고요. 저장하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입체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제 가공하신 분들 위주로 이제 갈 거예요. 어제 가공하신 분들 불량난 거 있죠? 그거 이제 수정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데 원본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선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원본은 무조건 남겨놔야 됩니다. 내가 틀리게 작업을 했던 똑같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원본은 냅두고. 자, 우선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할 거니까 치수는 다 지워버리세요. 치수는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어차피 불량 났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도 깊이는 뭐 냅두고, 깊이 냅두시다. 깊이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치수는 다 지우세요. 치수는 어차피 다시 또 기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드릴 구멍 있잖아. 이 드릴 구멍은 조립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드릴 구멍은 조립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얘는 지울 필요 없이 이 조립되는 부분 있잖아요. 얘들만 지우시면 돼요. 싹 지워주고. 근데 다 지웁시다. 이거 헷갈리는 것들은 수정할 때는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요. 다 지우고 할게요. 어차피 이런 건 다 형식적인 거라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 여러분들 기준면 있잖아요. 기준면은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면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면 못다하기 들어가는 면, 못다하기 들어가는 면이 기준이라는 것만 우선 기억해 두시고, 얘는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하여튼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돌려깎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면은 항상 표시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면이 못다기로 해서 표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덜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판단이 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이 기준면 찾는 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를 재요. 이제 버니어로 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9mm가 나와야 되는데 9mm 맞죠? 사이즈가 9mm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9.5가 나왔을 거고 어떤 분들은 8.5가 나왔을 거고, 대부분 8.5가 나오는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8.5만큼 옵셋 시켜주세요. 이렇게 8.5. 여기도 재보면은 여기는 뭐 8.7 나왔다. 8.7만큼 옵셋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측정값을 넣어주시는 거. 측정값. 나중에 도면에다가 측정 표시 하신 다음에 측정값을 표시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수정한 작업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형상을 우선 체크를 해요.
그리고 치수 뽑을 때도 항상 여기 기준으로 뽑으셔야 돼요. 여기 기준으로, 이 사이 기준으로 8.5, 여기는 8.7 이렇게 나오겠죠. 대부분 커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 작아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작업하고 그래 형상을 또 표현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 사이를 또 재요. 요 사이를 버니어로 잴 수 있죠. 요 사이 거리. 그 사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도면상에서는 이 사이 거리가 14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커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잘못 깎았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15mm가 나와서 15mm면 대박 분량인데 이거 조립을 하나만 한데 하여튼간 뭐 15mm 정도 나왔다 치면은 여기 이 선 기준으로 또 15mm 재는 거예요. 5엔터 15엔터 아니면 뭐 5엔터 14.5엔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옵셋 시켜주고 또 옵셋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립할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봤더니만 여기 사이 거리가 14.5가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 14.5가 나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옵셋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또 재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 거리, 여기서부터 요 거리. 그러면은 실제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4가 나와야 되는데 24보다 작겠죠, 그죠? 그러면 대략 23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2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5엔터, 23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옵셋 시켜줘가지고 또 잘라줘요. 치수를 뽑아봤더니 요 사이 거리가 24가 나와야 돼. 23이 나오더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분량 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죠. 여기도 마찬가지 14가 나와야 되는데 14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여기 좀 몰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 14를 할게요. 여기 14가 나오더라. 재보니까 여기 14를 하시면 이렇게 14 14를 해가지고 또 선을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형상이 좀 재밌게 나오겠네요. 아주 특이하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한쪽 몰려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좀 이따 보세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깎였는지. 이 드릴구멍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깎인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계한 것만 이런 식으로 한쪽이 몰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14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치수를 이렇게 뽑아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측정을 자기 임의대로 막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측정하시면 돼요. 8.5, 그 다음에 14.5, 23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러면은 나중에 조립할 때 문제 안 생겨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수정 작업을 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끝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따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돼. 나중에 이제 측정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 얘 상판을 만드는 게 이제 문제래. 상판. 이 상판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상판. 그러면 상판을 만들 때 잠깐 보세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선 이게 원본이죠? 얘는 원본은 냅두시고 복사본 또 한 번 더 갑니다. 복사를 한 번 더 하시고 이제 얘는 상판이 되는 거예요. 상판. 그럼 상판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우선 기존에 있는 거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쓰시고 치수는 다 지울게요. 이제 요거 지우고 다만 얘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이거 지워야 되죠? 지워야 되고 이거 연결시켜 주셔야겠고, 왜냐면 이게 도출된 형상이잖아요. 지금 상판은 반대의 구조가, 얘가 이 라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튀어나온 형상. 그리고 반대로 요 안쪽이 들어간 형상이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 지금 헷갈리시게 하면 답 안 나와요. 그리고 얘는 들어간 형상이죠. 상판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이건 지워버리십시다. 헷갈리니까. 요것도 빼고, 튀어나온 형상인데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튀어나온 형상이고 얘는 들어간 형상이에요. 그 들어간 형상에 이제 뭐 집어넣어야 돼요? 드릴구멍 집어넣어야겠죠? 드릴구멍 넣어주시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다 수정 끝난 거, 이게 이제 상판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놓고 깎으시면 안 돼요. 얘를 어떻게 해? 뒤집으셔야 돼. 180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러. 실제 깎을 때는 이렇게 놓고 깎으셔야 돼요. MI.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얘 이 상태에서 깎으셔야 돼요. 도면은. 그래야지 얘를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건데, 얘는 똑같이 깎으시면 돼요. 이게 하판이잖아요. 이제 상판은 방향 뒤집혀서 이기자. 이 상태에서 깎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깎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여기를 깎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근데 잠깐 한 번 더 설명드리게, 이게 이제 방향성이 있는데, 이게 방향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도면대로 깎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도면대로 정확하게 얘를 대칭 개념으로 깎았으면은 어떤 식으로 깎든 간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깎다가 보니까 불량이 났어. 불량이 나가지고 한쪽으로 몰렸어요.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에는 상대방 도면을 똑같이 깎으면 당연히 조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몰린 만큼 얘도 몰아줘야 돼, 한쪽으로. 근데 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칭 복사 밀러. 그 상태에서 치수를 뽑아가지고 요 치수대로 깎으셔야지 조립됐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 작업을 안 해봤으면 이거 못해요. 100% 이거는 불량이기 때문에 다시 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설계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그 교육을 받고 취업을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점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장점이. 내가 틀린 건 내가 수정해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게 좋다. 연습하기에는. 어차피 불량 났으니까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 내려가셔가지고 자기 제품 그 도면 그 프린터 그러니까 프린터물 없죠 지금. 제가 프린터물 뽑아 드릴 테니까, 프린터물 나눠 드릴 테니까, 다 깎으신 분들은 요거 측정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도면화 작업 좀 하시고, 그리고 가공 안 하신 분들은 가공을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